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3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오늘 볼 사주 명식, 제일 먼저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순차적으로 개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같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물이죠. 물, 쉽게 말해서 물에 해당이 되는데 한자로 물 숫자, 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개자라고 하는 것도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임수, 오늘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수죠.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물이었고요. 오늘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봐서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 임수는 임수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 봤을 때, 제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 광범위하고 양이 많은 물이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뜻은 큰 대자, 바다 해자, 물수자죠. 그래서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비유를 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임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거 많은 물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제가 임수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충분하는,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충분하는 성질. 그래서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이 잔잔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일거나 아니면 뭐예요? 심각하게 되면은 이제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강이라든가 하천 같은 것이 뚝을 넘어서 내지는 뚝을 넘어뜨려서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인가라든가 아니면 곡창지대 여러 가지 논밭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되죠. 물론 이제 강이 좀 범람을 적당히 해줘야지 뭐 농지 같은데 뭐 부유물질이 가가지고 땅이 비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옛날 같은 경우에 어떤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강이 범람해서 부유물질들을 이제 논밭에 이제 뿌려주면 좋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 비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땅이 비옥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작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수는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 그냥 충분지성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간 임수가 왕했을 때는 항상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봐서, 항상 임수 일간이 왕할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토 병화로서 임수는 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임수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금으로 생조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임수일과 예를 들어서 신월이라든가 해자월 같은 데 왕하거나 아니면 다른 월이라 하더라도 타 간지로 금수가 많아서 임수일간이 왕해진다. 일단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임묘월, 사오미월 이럴 때 태어나서 약해할 때, 일단은 약한 임수가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표현해요.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거에 해당이 되겠고, 서리 같은 거는 개수로도 보지만, 서리는 신금 같은 걸로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옹달샘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처럼 그렇게 큰 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이라든가 아니면 이슬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있죠. 사람이 먹는 음용수, 내지는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늘에
공을 들일 때 떠다 놨던 정화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 있죠. 물이 정수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의 핵심은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을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청징함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임수의 특징은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있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수의 맑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원불절이라고 해서, 원원불절이라고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든 일간이 약하든 항상 인성인 금으로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죠. 그래도 금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개수 일간이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된다거나 내지는 개수가 매몰이 되기 때문에 개수 일간은 토를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 일간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수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에 뭐 조금 이물질 같은 것이 있으면은 거름망 같은 걸로 이렇게 걸러서 먹죠. 그 거름망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집안에 항상 한두 집 마다, 거의 집집마다 요즘은 가지고 있죠. 시골 같은 데는 그냥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회지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수기 하나 정도는 그냥 요즘은 가지고 있는 집이 하죠. 정수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때 조금은 뭐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갖다가 그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 성분을 좀 집어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독 안에 있는 약간 부유물질들을 그냥 먹기가 찜찜하니까 정수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정수기 필터라는 것이 그 부유물질이라든가 염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죠. 근데 정수기 필터의 문제가 뭐냐면, 물에 있는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내 가지고 물이 영양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정수기 필터의 목적은 뭐냐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수기 필터인데, 저것이 바로 개수가 간목을 쓰는 그런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에 탁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무토 기토가 있어서 흙탕물이 되어 있는데, 간목으로서 그 흙탕물을 걸러내주는 뭐예요? 불애옥장 같은 거 있죠. 불애옥장 내지는 우리 미나리깡이라고 하죠. 미나리깡 같은 데 가면 미나리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내게 되면 미나리깡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애옥장이라든가 미나리 같은 것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간목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같은 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임수는 양수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개수는 음수로서의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든지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신월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아니라 입추가 되겠죠.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게 되고, 계절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추라고 했죠. 초추, 초가을이 되겠고, 기후 자체는 4, 5, 멸 여름이었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건조했다라고 하면, 신월부터 신유술은 해자축월처럼 엄청나게 춥고 그러진 않지만 금이 왕한 금왕절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 즉 속살 기운이 강한 그런 계절이다. 속살 기운이라고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의 기운, 인묘진월의 목의 기운이 목화솜 이불처럼 좀 온기가 있고 따뜻한, 뜨겁진 않습니다. 따뜻한 그런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신유술은 그거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좀 서늘하면서 좀 오싹
오싹한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숙살기운, 숙살지기라고 하죠. 숙살지기라고 해서 금의 기운은 마치 여러분 차가운 그 칼 같은 거를 살에다 딱 댔을 때 약간 서늘한 그런 느낌 있죠.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백신 이렇게 맞는데 그 간호사나 의사가 요즘은 의사분들이 다 주사를 놓는 것 같은데 그 백신 이제 맞춘다고 해서 그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늘 갖다가 콕 꽂으려고 할 때 그때 바늘로 여러분 살 콕 찍으려 할 때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까? 아니면 좀 약간 소름이 싹 돋으면서 '아우 좀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서늘하면서 오싹하면서 소름이 싹 돋으면서 '아 저 아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 오싹한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냉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수가 지게 되면 신월이라 하더라도 신월 조후의 가능성,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신유술연에는 화로서 하는 것인데, 조후할 때는 항상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공력이 더 크다. 정화가 조후의 공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더 큰 것이고, 정화는 금을 억제하는 공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신유술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어떤 임관지라고 하죠. 어저께 임수할 때도 말씀드렸고 개수 경금신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임간지가 되고 신월에서 이제 다음 달 유월로 넘어가게 되면 금의 이제 제왕지가 돼서 금이 왕하죠. 근데 당연히 이제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을 때 경금이라든가 신금일간이 태어나면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어저께 임수 오늘 이렇게 개수가 태어났을 때 임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경겁제가 아니라 이제 인성이 왕한 것인데, 신월은 금이 왕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면 생하죠.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 수도 같이 왕하다. 그래서 모왕자상하다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어저께 공부한 복습하게 되면 임수일간은 왕해지게 되면 무토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용수라든가 정화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토, 기토를 쓰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죠.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니까 정관인 무토 보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개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월에 신금이 생겨준다 하더라도 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물이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금다수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금이 수를 생하는데 오히려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금다수탁이 돼서 물이 오히려 탁해진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인성과다의 해라고 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일간이 많게 되면은 오히려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의 맥가가 있습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이거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하는데 목이 많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화염토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염토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인데 화염토주라고 하는 것은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인데, 화가 너무 뜨겁게 되면 땅이 말라버리죠. 화가 토를 생하는데 불이 너무 세게 되면 땅이 뜨거워진 열토가 되면은 그 땅은 사막화돼서 못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토가 금을 생하는데 토가 많게 되면 뭐가 되죠? 토다매금이 된다 그랬죠. 아니면 토후매금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금이 수를 생하는데 금이 많으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금다수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수가 목을 생하는데 수가 많게 되면은 이거는 수다목부가 된다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인성이 원래 일간을 생겨서 좋은 것이지만 인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은 안 좋다라고 해서 금다수탁, 목다화식, 화염토조,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 그 다음에 수범목부, 수다목부라고 하는 개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달라서 작은 불이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금이 수를
수탁하게 만든다. 즉 금다수탁하기 때문에 이 금을 적절하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하는 것은 병화로서 조후를 하는 것이지만 금을 억제하는 것은 병화라기보다는 정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금을 억제하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금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를 쓰는 것이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병지가 되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를 생하는 용도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월의 개수는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월의 개수는 정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분들 이거 개수 옆에 일간이 개수고요, 정화가 재성인데 이렇게 있으면 정계충이 되니까 개수가 정화를 끄지 않습니까? 불을 끄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 제가 일간은 뭐가 같다? 심판과 같다, 내지는 일간은 임금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금인 개수가 정화를 갖다 극하지 않습니다. 일금은 얘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임금은 신하들인 거예요. 정화도 신하인 것이고 간목도 신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도 신하인 것인데, 이 신하들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신하를 갖다가 임금이 가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지에 있는 이 신하는 그냥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이거 임금의 어떤 바탕이 되는 신하죠. 이 월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임금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원령에 따라서 신하들을 이렇게 어떤 신하를 쓰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판가름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정계충해서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제일 중요한 건 일간 음수인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고,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죠, 금.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 그래서 수를 생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일간이 개수이기 때문에 이 월지에 있는 수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 자가 바로 인성이고요. 그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음대양 내지는 양대음이 되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대양 내지는 음이 되는 것을 이거를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격을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대 양이 되는 거죠. 일간이 음인 것이고 인성이 양이 되는 음대 양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정인이 된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이 되죠. 정인격. 자, 신월의 개수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모왕자상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러수와 같기 때문에 임수와는 달리 항상 금이 왕해지게 되면 항상 금다수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금다수탁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금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뭐 금다수탁 될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유월에 태어나서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역격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금다수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양수인 개수가 금다수탁이 되는 확률보다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이 조금만 많아져도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을 억제시켜 주고요, 간목으로서 다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금을
통제할 수 있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간목 하나 있으면은 무토기토가 원국에 없다, 사주 원국에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오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목 하나 정도, 개수 입장에서 식상이 있죠. 식신 내진 상관인데 간목은 상관이 되죠. 그래서 간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신월 정화 간목을 쓴다라고 했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렇게 일지에 축토가 있으면은 이것도 축토, 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축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신경이 좀 예민하고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상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진흙이 바닥에 싹 깔려져 있고 물은 맑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튀기듯이 미꾸라지가 한 마리가 싹 움직이게 되면 바로 흙탕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축일주들이 또는 개미일주들이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지에도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항상 내가 언제 탁해질까라고 하는 어떤 좀 조바심 같은 것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경 예민해지게 되고 심하면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운에서 미토운이 왔을 때 충미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축토도 습토, 이 축토도 습토죠. 그래서 양조음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양조음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양조한 사주라기보다는 음습이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목화라고 하는 양으로서 배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월간에 이렇게 정제인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를 가지고 조후하는 정도, 금을 억제하는 정도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병화가 금을 전혀 억제 못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을 억제하는 힘은 정화가 가지고 있는데, 병화는 조후에 금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조후의 용도. 단 중요한 것, 병화가 지지의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병화 힘이 어떻다? 매우 약하다라고 부르는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마저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갖다가 묶어버리죠. 그러면 병화하고 신금하고 서로 연애하느라고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 일을 하지 않고요. 신금은 원래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신금은 개수를 생하지 않습니다. 병하고 연애질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일간 자체가 신월의 개수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의 생주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주가 매우 한습해져 있고 토가 두 점이 지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예민해져 있는 상태죠. 반드시 목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시에서 봐야지만은 사주가 좀 맑고 깨끗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바인드 하게 되면 개수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임수와는 달리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정화라든가 간목을 지용해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은데, 일지라든가 연지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은 일단은 개수 입장에서는 물론 개수가 축에 수토이기 때문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이라서 이렇게 미토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결코 충미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그런 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목화가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맨 먼저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신월의 개수가 양간인 임수를 받습니다. 요 자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자, 요거 제가 토라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지지육합을 봤을 때 자축은 어떻게 됩니까? 합토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축이 합을 하는데 금수가 많고 또 자와 축 위에 임계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축을 합해서 토로 보지 않고 수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로 보냐면 사수동류라고 해서 축토가 작은 축토가 물 왕수에 의해서
끌려 내려간다, 이렇게 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월뿐만 아니라 신월에 자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개수라기보다는 성향 자체가 임수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바로 개수가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고, 무토로 임수를 제하고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병화는 있는데 병화가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는 축토 하나밖에 쓸 게 없죠. 이거는 이 토는 자수하고 합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일간이 너무 왕한데 재관이 미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예요? 신왕 무의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뭐 목화토운으로 가야 되지, 금수운으로 가서 다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은 일간이 너무 왕해져서 제어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후의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계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같지만은 그래도 임자시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계시는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토를 쓰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목으로서 수의 기호를 설계하고 화로서 조후해야 되는데 화도 역시나 신금에 묶여 있고요. 목이 한 점도 없죠. 물론 해중에 있는 지장간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물속에 담겨져 있는 목을 꺼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운에서 묘대운이라든가 아니면 묘대운이라든가 대운이라고 하면 세운에서도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묘운이라든가 아니면 인운 같은 것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해묘합 인해합에서 목이 살아나는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묘대운 했을 때 이 묘목은 요 해묘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인대운의 인은 인해합이 되죠. 물론 인신충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인해합이 된다라고 하면 목이 살아났을 때 좀 좋아지는데, 이렇게 신금이 있을 때 인목하고 또 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인해합으로 봐야 됩니까? 인신충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운에서 자체는 이거는 충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세운에서 이것이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신금을 갖다 묶어버리는 글자가 온다면 진이라든가 자가 오게 되면 충이 되지 않고 다시 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운과 세운, 월운에서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세운의 울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갑인시 이렇게 봤을 때 상관인 간목을 받고 간목은 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에는 병화가 들어가 있죠. 병화가 인에 통근할 수 있고 간목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보험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충미충이 됐을 때 토가 많아져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목이 있다라고 하면 토가 많아서 잠잠해지는 것을 목이 제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뭐 정화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인데 정화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갑인 이렇게 있으면은 막아줄 수 있겠고, 병화가 신금에 묶여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인중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을묘시는 근데 병인시하고는 달라서 얘네는 을목이라든가 지지, 묘목 같은 경우는 쓴목이 되기 때문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용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진시는 병화가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월간에 있는 병화는 묶여 있고요. 여기에 있는 병화는 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화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목화운으로 가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가 너무 많죠. 화가 왕해지게 되면 화만 왕해지는 것이라 그 화는 또 토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충미충이 된다거나 아니면 진술충이 될 때, 이 무술대운데 진술충이 되겠죠. 이럴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관성이 많아지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가 탁해지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화가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명으로 만약 태어났을 때는 정사시를 얻어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수가 정계충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개수가 정화를 갖다 극하지 않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날 때는 여자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사주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사시를 얻어야지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무엇이도 오에 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는데, 개수는 뭐예요? 오를 봐서 좋은 것보다는 무토를 봐서 안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8대2, 9대1 정도로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금수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경신, 신유 이런 생시를 얻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만약에 정사시라든가 하다못해 요 갑인시 정도는 얻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선생님, 그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병진시는요? 라고 봤을 때 병화 두 개가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있는데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속은 화려하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죠.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외화내빈이라고 하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쭉 비어있는 그런 속빈 강정과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